1600도가 넘는 쇳물로 빚어내는 가마솥. 뜨거운 열기 속 사투를 벌이는 여성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하는 대로 하면 다 된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막 대드는 거죠 뭐. 위험천만, 긴장 속에서 불을 다뤄야 하는 고된 작업. 손이 얼얼리. 한편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성 정비사들인데요. 몸쓰고 힘든 일인데 여자애가 왜 이런 걸 하냐 많이 반대 많이 하셨죠. 집안 인테리어의 기본 도배시공. 벽부터 천장까지 깔끔하고 꼼꼼한 실력으로 마무리하는 여성 도배사까지. 돈을 줄 때 치고 어디 가서 배우고 싶은데 뭐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길을 찾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자신만의 기술과 노력으로 금녀의 영역을 개척하는 여성 기술자들을 만나봅니다. 복잡한 도로가 얽혀있는 서울의 도심. 매일 수많은 차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정비센터입니다. 감사. 어딘가 문제가 생긴 자동차를 점검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공간. 이 차는 무슨 일로 이곳을 찾게 된 걸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사고가 나서 들어온 차고요. 네. 부딪혀가지고 이제 들어간 부분을 맞춰서 좌우 맞춰서 이제 당기는 작업을 판금 작업을 해야 돼요. 충돌 사고로 정비센터를 찾았다는 자동차. 능숙하게 차를 살피고 망가진 부품을 떼어내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부서져 있는 애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남성들이 많은 업계에서 정비사로 경력을 쌓아온 지 올해로 7년째라는 김도희 씨. 아 이건 너무한데.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거운 공구를 들고 자동차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은 익숙합니다. 엄마 아버지도 다 말리고 원래 제가 한 거의 4, 5년 동안 사무직으로만 일을 했어가지고 사무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현장으로 넘어가면 오래 못 버틴다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상담 일을 해오다 정비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됐다는 김도희 씨. 자동차가 좋아 시작한 일이지만 능숙해지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데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 3, 4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미션 내리는 것까지 작업을 다 혼자서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자동차 쪽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자동차 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동차 검사를 이제 자격을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검사원으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한 2달 하고 그만뒀어요. 왜요? 안 맞아가지고. 국산 자동차 정비 일을 하다 수입차 전문센터로 옮겨온 지 1년.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진 기종을 다루게 됐지만 늘 배우는 자세로 정비 일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서로 기피하는 일들인데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좀 뿌듯해요. 제가 정비하는 입장에서. 정비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런 남자분들도 힘들다고 다 포기하시거든요. 금방금방 한 달, 2달, 뭐 길어봤자 1년. 근데 횟수로만 지금 한 친구는 3년 일했고 같이 또 한 친구는 1년 넘게 같이 일했고 너무 신기해요. 선배 정비사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사고 자동차의 망가진 부품을 떼어내는 작업이 어느새 끝났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끝난 거고 이제 판금부에서 작업을 해주면 저는 다시 이제 탈거했던 거를 다시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루에도 수십 대의 자동차가 다양한 이유로 이곳을 찾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자동차는 핸들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클럭 스프링 교환할 거예요. 이제 클럭 스프링이 이제 어쨌든 조향각을 이제 확인을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에어백 센서도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에어백을 터트려 주느냐 안 터트려 주느냐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품이에요. 섬세하고 복잡한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정비를 할 때마다 늘 긴장이 되는데요. 분해를 하고 다시 이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완벽해지지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고. 다양한 메뉴 조작과 신호 감지가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장치 클럭 스프링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운전 가능하겠죠. 또다시 이어지는 정비 작업. 이번 자동차는 배터리 문제랍니다. 배터리를 아예 차에서 분리를 해버리면은 전기가 아예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차에 이제 있는 위험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는 이제 차에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비사의 일. 기계적인 기술과 함께 판단력까지 갖추기 위해선 해야 할 공부도 많답니다. 이런 분야에서 도전을 좀 꺼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고 있는 길은 그냥 비포장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전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여성 정비사의 길. 모든 분들이 다 기술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와, 완전 그냥 프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건데 여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대견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일도 많지만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답니다. 김도희 정비사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또 한 사람. 센터 내 최연소 정비사 장서진 씨입니다. RPM 한거 지금 왼단이거든요. 딱 드라이브도 있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센터로 스카우트 될 만큼 실력자라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말요? 저희 학년에만 저 포함해서 딱 3명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서 같이 의지하면서 열심히. 좋아하는 자동차에 대해 배우고 싶어 시작한 공부. 졸업 후 시작한 정비사 일이 벌써 5년째가 됐는데요. 확실히 힘들긴 힘든데 사무직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더 외로웠을 길. 함께할 동료가 있어 더 든든하다는 두 사람인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걷기가 안 되니까 미끄럽고 빗물도 배수가 안 되니까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상황. 도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마모가 심해질 경우 사고 위험도 커지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마모 한계선이에요. 근데 마모 한계선을 지나서 이제 더 사용을 한 거예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시기를 이제 지난 거죠. 마모 상태가 심각해 보이네요. 타이어를 빼낸 후 점검에 나선 두 사람. 타이어를 마모 한계선을 넘어서까지 사용한 차량이다 보니 안전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휠 스피드 센서 교환할 거예요. 휠 스피드 센서가 그 이제 휠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 속도를 읽어주는 센서예요.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정비일. 작업할 때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굴러가야 되잖아요. 사람 이제 안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큰 작업들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은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이거 다 했나? 저거 다 떼었나? 계속 생각이 계속 나요. 속도 센서 교체 후 타이어까지 장착해 줍니다. 꼼꼼한 정비 후 마침내 출고되는 차량. 하나씩 고쳐 나간다는 게 되게 좀 뿌듯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정비하고서 이렇게 딱 시동 걸렸을 때 그 느낌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로서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두 사람. 바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선뜻 저한테 믿고 맡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걸어가는 길을 조금 이제 뒤따라오는 후배들이 조금 더 저보다는 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좀 다져놓고 싶어요. 불모지를 개척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 기술자를 만나러 간 곳. 경상북도 구미의 한 공장입니다. 능숙하게 뜨거운 불을 다루고 있는 작업장. 가마솥도 만들고 불판도 만들고 뭐 전골팬도 만들고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그 박경아입니다. 매일 용광로에서 녹여낸 뜨거운 샘물을 다루는 주물 작업장. 이곳의 유일한 여성 작업자 박경화 씨인데요. 뜨겁고 무거운 샘물을 거푸집에 부어 가마솥을 만들어 온 지 어느덧 15년째랍니다. 잘 나왔을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해. 잘 나와야 되겠는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샘물을 붓고 난 후 거푸집을 걷어내고 나면 뜨거운 열기로 빨갛게 달아오른 주물 형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단단하게 굳어진 솥뚜껑을 옮겨 놓습니다. 어렵고 힘들기로 소문난 주물 작업. 이 일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소방님한테 배웠습니다. 시집을 하도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우게 됐어요. 전통 주물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박경화 씨. 커다란 가마솥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밥솥, 고기용 불판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나름대로 뭐 이제 그 식품 가공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일을 따로 별도로 했었는데 이제 요 남편이 이제 이거 일을 시작하고 하고 계시니까 또 혼자 하는 거 보니까 또 일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제 하는 일을 접고 이걸 같이 이제 하게 됐어요. 무쇠솥을 만들 때는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중 솥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거푸집인데요. 여기 이제 거푸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흙으로 이제 흙을 요거 모양 똑같이 중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시 넣어야지. 그러려면 요거는 기본 이제 바깥에 이제 내 외틀 거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쇠솥은 외형 틀인 거푸집과 내부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중자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거푸집과 중자 사이 틈에 샘물을 부어 작업하는 방식인데요. 중자는 거푸집에 흙을 다져 넣어 만듭니다.
중자의 모양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래가지고 하루에 몇 개 만들겠어. 안 그래 기계로 막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거 10개 하면 10개 다 나오면 괜찮지만 또 물 붓고 이러다가 또 뭐가 이제 뭐 또 물 습도 이런 게 안 맞으면 또 불량되고. 그러다 보면 10개 어떤 때는 다 안 나오지. 모든 공정이 작업자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양은 10개에서 15개 정도. 흙을 단단하게 다져야 쇳물이 들어갔을 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중자를 만드는 과정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너무 힘드니까 저도 해보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사람이 없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뭐 배우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흙을 채워 다져주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중자를 꺼내는데요. 모양이 흐트러지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손길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작업할 때는 작업자들 간의 합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기 드문 젊은 작업자가 있네요. 우리 집에 저거 뭐야? 아들은 아들인데 지금 제 수제자. 처음에 이 일 하라고 할 때 어땠어요? 어우, 도망 다녔어. 왜 그렇게 도망다녔어요? 일이 보시기에도 좀 많이 힘들지만 그냥 일이 힘들어서죠. 네, 일이 힘들어서. 부모님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힘든 주물 장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아들. 모자가 함께 만든 중자를 옮겨줍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요. 좀 뭐 어디 부딪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싱 박을 때 조금 더 밀도 있게 박았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또 안 돼요. 뭐 이유야 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자. 잘못 만들어진 건 아낌없이 부숴줍니다. 그래서 힘이 쫙 빠지지 조금 빠지는데 그래도 그냥 뭐 매일 하는 일이니까 그걸 뭐 대수롭게 생각해야 되지. 다시 흙을 채워놓고 단단하게 다져주는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배우려는 이들이 줄어들고 현장에서도 젊은 인력을 만나기 어려워진 요즘. 부모님을 도와 함께 해주는 아들이 고맙고 든든한데요. 제일 든든하지요 뭐 아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이래 쳐다보면 마음이 못하지 뭐. 다시 만들어낸 중자를 옮겨놓는데요. 이번엔 반듯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팔이 이렇게 펴지질 않아. 오그라들어. 오랜 세월 해온 주물 작업으로 굽어버린 팔. 이제 왜냐면 맨날 무거운 거 들고 이걸 그라인더하고 막 이랬더니 요거 팔이 고장이 나가지고. 매일 뜨겁고 무거운 쇳물을 나르고 무쇠솥 만드는 작업을 이어오다 보니 몸 이것저것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심줄이 다쳐가지고 당겨졌어. 수술하면 요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다가 십자로 이렇게 뭐 심을 박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게 안 꼽아라진대. 그럼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야. 이제 뭐 시집갈 일도 없고 뭐. 안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으로 작업장을 지켜왔다는데요. 중자가 완성되면 뜨거운 불로 겉을 그을려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싱이 잘 말라야 물을 부었을 때 분량이 없어요. 바짝 안 마르면 물이 끓어서 다 분량이 됩니다. 중자 흙이 품고 있는 수분을 날려 단단하게 건조시켜주기 위한 작업. 이렇게 완성된 중자는 다시 외형틀 거푸집 안에 넣어줍니다. 거푸집과 중자 사이에 일정하게 벌어진 틈이 보이네요.
저게 틈이 네. 거기 소 두께 똑바로 안 맞추면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잖아. 그러면 거기에 쇳물이 안 도는 거야, 얇은 데는. 그러면 또 왜냐면 거기 구멍 나고 그러면 또 불량인 거야. 형태를 만들 거푸집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쇳물을 부을 차례. 아, 이제 용광로. 이제 여기 쇠를 녹여야지 솥을 만들죠. 높은 온도에 쇠를 녹여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선철을 용광로에 녹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함께 작업하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 옆에 있는 분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자 우리나라의 최고 장인. 박경화 씨에게 주물 기술을 전수해준 스승이기도 한 남편입니다. 이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몸도 안 좋았지. 몸도 안 좋으다가 이런 일을 시키게 되니까 뭐 안타깝지. 용광로에서 쇳물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쇳물의 순도에 따라 주물 제품의 질이 결정되는데요. 저걸 넣어주면 위에 찌꺼기 이물질들을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쇳물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한 후 사용해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무섭지. 지금은 이제 안 무섭지. 처음에는 이게 이제 뜨겁게 막 팍팍 튀니까 처음 볼 때는 무서운데 지금은 이제 안 무섭지. 아주 지금은 쇳물이 만들어지면 거푸집 속에 부어줄 차례. 1600도 이상의 뜨거운 쇳물을 받아 식기 전 빠른 시간 안에 부어줘야 하는데요. 쇳물을 받아 옮기는 통의 무게는 25kg 이상. 뜨겁고 무거운 쇳물을 옮기는 일도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부어지는 쇳물. 작업자들 간의 합을 맞춰 쇳물 주입이 시작되는데요. 둘이 부어야 물이 안에서 골고루 타고들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면 한쪽에는 물이 안 돌 수가 있어요. 쇳물을 넣고 난 후 거푸집 뚜껑을 걷어냅니다. 붉은 연기는 흙을 덮어 식혀줍니다. 하나, 둘, 셋. 거푸집을 뒤집어 완성된 주물솥을 꺼내놓는데요. 그런데 상처가 생겼네요. 아, 저게 이제 불량인데 이제 올리면서 부집 이렇게 올리면서 똑바로 맞춰서 올렸어야 되는데 거기 살짝 데어가지고 이 중자에 데어가지고 흙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 오전에 노고가 저렇게 구멍이 나듯이 마음에도 약간 구멍이 난 듯한. 불량 제품이 나왔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다시 뜨거운 쇳물을 나르고 거푸집 안에 주입하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작업자들이 호흡을 맞춰 거푸집 구멍 사이로 일정한 양의 쇳물을 부어줍니다. 이번 잘 나오겠지. 잘 나와야지. 과연 이번에는 흠집 없이 완성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거푸집을 뒤집어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솥을 꺼내놓는데요. 다행히 이번엔 상한 곳 없이 말끔한 형태의 솥이 완성됐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일 많이 넘죠. 굉장히 힘들고 같이 하는 거니까.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또 여기에 또 뭐 또 자부심도 갖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 하고 있어요. 다음 작업을 위해 또 다른 용광로의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보통의 쇳물과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은빛을 띠는 이 쇳물은 뭐죠? 주물이 달라요. 요거는 합금 주물이고
저건 옛날 무쇠주물. 요즘은 왜냐면 이제 옛날 정감, 옛날 그 우리가 먹었던 우리 옛날 까만 가마솥, 반질반질한 가마솥, 그것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무쇠도 물론 좋지만,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녹도 안 나고 쓰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맛있고 좋아요. 알루미늄 합금은 가볍고 내열성이 뛰어난데요. 쇳물의 빛깔은 달라도 만드는 방법은 같습니다. 쇳물이 식기 전 재빨리 옮겨 거푸집 안으로 주입해 주는데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가마솥이 완성됐습니다. 원래 솥단지가 그 무쇠가 됐든 이거 녹이 안 나는 거 됐든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기름으로 해가지고 기를 들여야지 색깔이 까매지는 거예요. 오전 작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 공장 안에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또 고기도 한번 구워드려야지. 직접 만든 주물 불판 위에 구워 먹는 삼겹살. 노릇하게 잘 익은 삼겹살 쌈은 아들 입으로 향하는데요. 엄마가 쌌는 쌀이 제일 맛있지. 아우.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죠. 오늘 고생하셨는데 자 많이 드셔요. 주물 불판 삼겹살 맛이 어떤가요? 그렇게 뭐라고 설명은 못하는데 맛이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요.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고된 작업 후 먹는 밥맛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아우 최고. 이거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손수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놓은 불판 위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 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고생한 만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에너지를 채워 넣습니다. 그날 오후 이번엔 장비를 들고 솥 앞에 선 박경화 씨. 모양이 만들어진 무쇠솥은 연마기를 사용해 다듬는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게 손에 걸리고 요거 이제 다 이제 갈아가지고 빼빼해서 아무 손으로 맨손으로 만져도 손이 안 비도록. 쇳물이 굳는 과정에서 생긴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듬어주는 과정. 이 작업을 하느라 부상도 많이 입었답니다. 그랜저 작업하다가 많이 다치지. 손도 많이 다치고 손도 꼬매고 얼굴 요거는 지금 꾸미는 거잖아. 30몇 방울 꾸민 거예요.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한 작업 과정. 그래도 계속 주물 가공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또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마음에 자부심도 갖고 다 내 새끼 같고 내 자식 같고 그런 마음이니까 그냥 좋지요 뭐. 자부심 하나로 이겨내온 세월. 연마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이러면 깨끗하잖아. 잘 다듬어진 제품을 볼 때마다 힘든 건 다 잊혀진답니다. 가마솥 하면 생각나는 까맣고 반질반질한 모습은 마지막 길들이기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다는데요. 뜨거운 불과 함께 발라주는 이것. 뭘 발라주신 거예요? 기름. 이게 왜냐면 이게 기름으로 해야지 물론 뭐 색깔도 나지만은 부식도 잘 안 되고 녹도 안 슬어요. 기름을 고루 잘 발라준 후 뜨거운 불로 길들이기를 해주면 까만 가마솥이 나오게 된답니다. 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뭐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하는 대로 하면 다 된다 이래 생각하고 그냥 막 대드는 거죠 뭐 막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잘 되고.
계절 상관없이 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어지는 작업. 불을 다뤄야 하다 보니 늘 긴장 속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뜨거운 쇳물을 굳혀 형태를 만들고 다시 불로 기를 들여주는 일의 연속. 무쇠에 기름과 열을 가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가마솥이 완성됩니다. 길 다 이제 끝냈어요. 가마솥이 인물이 확 달라졌죠. 이제 정말 시중에서 보던 까만 가마솥이 됐네요. 작업자들의 손으로 고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주물 제품들. 투박하지만 성능만큼은 어느 조리기구 못지않다 보니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거겠죠. 힘든 게 싹 가시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고객손한테 가잖아요. 고객한테 딱 전달하면은 그냥 잘 따듬었는데 딸내미 보내는 거겠지. 야, 그래, 얼마나 좋아. 이쁘고 인물도 익히 좋잖아. 정성스레 만든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는 순간 가장 보람을 느낀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그 손만 끄듬도 나고 옛날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일반 후라이팬은 뭐 1년에 몇 번씩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야는 한 개 사놓으면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있어가 좋아가지고 왔어요. 좀 비싸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솥단지에다가 솥에다가 사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듬뿍 담아가 솥하고 같이 드렸으니까 뭐 가져가시면은 이제는 뭐 거기에 이제 사랑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겠죠. 제가 거기다 팍팍 담아가 보냈으니까 너무 좋지. 손님들이 가져가시면 마음이 뿌듯하지. 이번엔 울산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여성 기술자를 만나는 곳, 한 아파트의 주차장입니다. 오늘 여기 도배 시공하러 왔어요. 이사철을 맞아 시공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국초희 씨. 오늘 작업할 곳은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도배 시공에 필요한 장비들은 허리벨트에 모두 장착해 줍니다. 오늘 여기 방포갑지 전체 시공할 거고요. 천장은 이제 밀착 도배로 할 거고, 이제 벽은 에코텍스로 텍스 시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마이너스 몰딩이기 때문에 그 기존 벽지 제거 잘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소영 언니는 풀사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파이팅! 본격적인 도배 시작 전 미리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해야 뭐 천장 도배도 할 수 있으니까. 천장 등은 물론 벽면 콘센트까지 미리 제거해 줍니다. 도배 시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 기존 벽지를 제거하는 일도 필수인데요. 달려있는 게 실크 벽지인데 실크 벽지는 뜯어내야 돼요. 새로운 벽지를 부착하기 전 깔끔한 시공을 위해서는 벽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요. 기존의 실리콘, 뭐 본드 이런 것들을 다 벗겨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벽지를 벗기지 않으면 이제 벌어짐의 하자라든지 이제 그런 하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도배사로 일한 지 어느덧 5년 차라는 국초희 씨. 도배 일을 배우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을 봤을 때 도배라는 기술직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배 풀을 묻히고 뭐 일을 하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두 아이의 엄마인 국초희 씨. 우연한 기회에
도배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은 기술로 전문 도배사가 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왕복 120km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돈은 둘째치고 어디 가서 배우고 싶은데 뭐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길을 찾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도배 기술을 배웠지만 교육 수료 후 일할 곳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무상 시공과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을 쌓아왔답니다. 1차적으로 바르는 이제 초배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밀착 도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친 면들이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붙고 중간은 띄어지면서 도배 퀄리티가 좋아지게끔. 기존 벽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깔끔한 도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배지 작업. 본격적인 도배를 시작하기 전 꼼꼼한 기초 작업은 필수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배지를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초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석고 이음매 부분인데 벽지가 잘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잘 찢어지는 부분, 시간이 지나면. 벽지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 기초 작업을 해줍니다. 국초희 씨가 작업하는 도배 시공 현장은 유독 여성 작업자들이 많은데요.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 나가다가 혹시 모르니까 막아줘. 저번처럼 맞죠? 이번 작업 역시 동료 여성 도배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나이도 어린데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리더십도 있고 또 언니들을 배려하고 이런 부분도 또 좋고. 도배사로 일해온 지 5년. 팀을 이끌며 시공 현장을 누빈다는 국초희 씨. 도배의 매력은 뭘까요? 헌집이 이제 새 집이 될 때 이제 좀 깨끗해서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먹여 살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아요. 초배지로 덮인 벽면 모서리마다 접착제를 발라주는 작업자. 풀만으로는 모서리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드나 이렇게 터치본드를 이용해서 롤링이나 이런 모서리 부분을 더 강력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난 후 본격적인 도배지 시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결을 따라 도배지를 발라준 후 쓸어내려 밀착시켜 주는데요. 끝을 잘라 마무리합니다. 여기부터 할 거야, 기훈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도배 과정 중 가장 고난도 작업은 천장 시공. 깔끔한 시공을 위해 길게 절단한 도배지를 붙여주는데요. 발 받침대 위를 오가야 하는 데다 천장으로 손을 뻗어 작업을 해야 하니 힘이 2배로 더 든답니다. 천장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긴 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도배지를 부착시키고 나면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커팅해주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갭이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다른 도배보다는 좀 손이 좀 많이 가요. 집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작업해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성우야. 이렇게 갑시다. 우리 이렇게 안으세요. 벽지와 한 몸이 되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5만 천천히 천천히 핸드폰 조심. 길게 이어진 거실 천장은 도배사들의 합동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되겠니? 잠깐만 기다려봐. 네, 주소 볼게. 됐어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들어 올려 부착한 후 문질러 주는데요. 천장 전체를 부착하는 사이 아슬아슬 발 받침대를 오가는 고개 아닌 고개가 펼쳐집니다. 도배를 하면 진짜 안 아픈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눈도 아프고 이제 무릎, 허리 진짜 다 아픈 것 같아요. 팔을 뻗어가며 하는 일이다 보니 작업 후 근육통에 시달리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도배 시공. 오전 작업이 끝난 후 도배사들이 둘러앉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 힘이 되었던 선후배이자 동료 사이라는 이들. 먹자고 하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일하면 지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이렇게 또 단 거 먹어주고 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웃고 이러면 그게 또 힐링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지칠 때가 있어도 달콤한 휴식이 있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성우야, 성우야, 이렇게 막 하면 손에 실리콘이 엄청 묻어. 후배 도배사 교육에 나선 국초희 씨. 저희 친동생인데 이제 도배 한지 한 2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많이 안 느네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너무 넓으면 나중에 벽지가 꼬이는 하자가 발생하거든? 이렇게. 밑작업도 어렵고 도배지 바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 누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장님도 되고 자기 가게도 차리니까 그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보 때도 저런 시절들이 다 있었어요. 벽지 찢어먹고 혼나고 눈치 보고 어떡하지 말 못하고 다 그러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작업을 해내지만 그날 역시 처음엔 배상할 각오를 하고 작업에 임할 만큼 서툴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는 이제 오염에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지 같은 경우는 종이로 돼 있어서 이제 뭐 아토피가 있거나 뭐 비염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훨씬 실크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요.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도배 시공은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도배가 끝난 곳에 떼어냈던 전기 설비들을 다시 부착해 줍니다. 그런데 도배지가 울퉁불퉁한데 괜찮은 건가요? 다시 마르면서 하방으로 펴져요. 도배 시공의 마무리는 쓰레기 수거와 청소. 빨리 이 쓰레기를 빨리 말고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시공 작업이 있었다는 흔적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철칙이라는군요. 집을 청소 안 해요. 진짜 일하니까 이렇게 청소하지. 환하고 깔끔하게 변한 공간을 보면 보람이 느껴진답니다. 기존에 이제 막 들떠 있고 이제 오염된 벽지가 이제 깨끗한 벽지가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제 여기 새도 빨리 나가기를